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영어과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실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 또 하필 문법 문제가 섞여 있어서 이제 이 주제를 잡기가 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to understand difficult passages 하면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translate them into your own words 하면 당신의 말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them은 어려운 지문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당신의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주의점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o build a bridge effect 하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 다리를 짓는다라는 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를 내 말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다리를 연결한다는 건 뭐하고 뭐 사이에 다리를 연결한다는 거냐면, 이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더 나 자신에게 익숙한 용어들로 연결을 짓는다라는 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소재는 어려운 지문을 이해할 때 익숙하지 않은 글을 내 자신의 글로, 내 자신의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글의 소재고요. 읽다 보면은 이 해석을 할 때, 이해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One major challenge in translating the author's words 하면은 이 작가가 쓴 말을 해석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있어서는 however, 하지만 is to stay true. stay true라는 건 진실된 상태로 유지를 해라라는 얘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y true to what the author is actually saying 하면은 그 작가가 사실상 말하고 있는 것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avoiding, 뭐를 피하고요? what we call, 우리가 말하기로 가장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고 친숙한 클리셰라는 단어, 진부한, 이 판에 박힌 생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 클리셰 신드롬 할 때 클리셰가 가리키는 건 우리한테 익숙한, 소위 말하자면 클리셰 신드롬으로부터 피하고, 그 신드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쓴 이 복잡한 글이 우리한테는 우리의 사고로 바꿔서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는 좀 흔한 이야기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해라? 진실되게 그냥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여라. 그럼 주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을 주의할 점이 뭐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작가가 쓴 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의 틀에 박힌, 판에 박힌 생각을, 흔한 생각, 익숙한 생각을 맞추려 하지 말.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말아라.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사실 저도 좀 어려워서 어디를 잡아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사실 두 가지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unfamiliar이랑 more familiar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unfamiliar, familiar가 이제 반이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비교하는 뭘이 나와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in effect, 이 접속 부사의 쓰임이 적절한지가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이 접속 부사를 저는 체크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effect를 사실 다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를 다시 말해서 다리를 연결한다라고 설명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라는 that is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in other words나 that is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1, 2등급 학생이라면 이 자신의 사고 뒤에 이제 여기 allow라는 동사를 눈치를 챘을 거예요. allow는 오형식 동사라고 이제 배우고, 여기 your own views랑은 당신 자신의 사고, 생각, 의견, 이 목적어가 도전하게 하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사고가 무엇을 도전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사고로 바꿔야 된다. 내 판에 박힌 생각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라는 게 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신의 사고가 도전되게 해라라고 이제 의미상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형식의 이 부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가 도전을 하게 하라가 아니라 도전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를 바꿔라 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수동의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체크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심상대 선생님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네, 그 인이펙트라는 뜻이 뭐 사실상 네. 뭐 이런 뜻이니까 더 강조하는 표현. 문맥적으로 그 이 다리로 연결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문맥적으로 필요한 얘기고. 네. 오히려 이제 딴 데 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The passage.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급을 쓸 때는 뭐 대과 도지를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런 패턴이 아닌 경우에 형용사의 수식을 뭐 전치 수식 받든 후치 수식 받든 간에 네. 형용사가 전제가 되고 수식 받을 때는 복수를 받을 때 뭘로 받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단수일 때는 뭐 one, 복수일 때는 ones 뭐 이런 패턴을 받으면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비교 개념이 아니라 형용사로 수식을 또 받을 때는 주로 쓰는 부정대명사가 있단 말이죠. 단수 받을 때는 one, 뭐 복수 받을 때는 ones,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크 포인트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and 뒤에 나오는 이 도우즈를 비교급의 개념에 비교하는 뉘앙스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대명사의 개념의 원 그냥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의 대명사인 원으로 바꾸고요. 이 passages unfamiliar terms가 복수기 때문에 그대로 복수형은 맞춰서 s를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좀 읽어보면 자, when surrounded by sensory overload라는 것은 sensory가 이제 감각적인, 감각과 관련된 이 과부하 상태에 둘러싸여지게 되면 즉 우리가 너무 감각적으로 과부하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근데 그 감각에 있어서의 과부하라는 것은 사실 뭐로 인해서 발생한 거냐 굉장히 많은 수의 귀중하고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체 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과부하가 될 텐데요. 이럴 때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은 알아차린답니다. 뭐를요? 부재를 알아차린답니다. 어떤 물질에 있어서 재료에 있어서의 부재를 알아차리게 된다. 근데 이 재료는 어떤 재료다? 그렇죠. 목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목재의 부재. 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사실 목재를 다루고 있는 글이고요. 이 목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목재에 대한 태도. 사실 이 태도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을 때도 이제 글의 내용을 읽어봐야지 잡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의 체크 포인트를 잡고 다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It is always harder to spot when something is missing. 무언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 그거를 캐치하기에는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긍정으로 들어가는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긍정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이 목재, 이 흔한 재료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부정의 내용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a few를 부정의 개념인 few로 한번 바꿔보는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2번 체크 포인트는요. 이거는 뭐 1, 2등급 학생이라면 워낙에 이제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문법은 아니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3등급, 2등급 아래로 떨어지는 학생들은 잘 틀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only로 시작하는 이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Only for object in which the mechanical superiority of wood was an overwhelming factor in the choice of material 까지를 끊었을 때 여기가 only가 이끄는 부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 부분이 only로 이끌어지는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을 때, 문두에 나왔을 때는 우리 뒤에 주절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을 어떻게 한다? 바꾼다, 도치시킨다라는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주절에 they accept it을 저는 도치를 시킬 때 이제 우리 1, 2등급 학생은 알겠지만 우리가 부정어 도치랑 같은 개념으로 only를 묶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의문문의 순서를 떠올려야 됩니다. 일반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do, does, did 사용해서 의문문 did, they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3분 잡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도우즈의 쓰임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도우즈를 도우즈 more
여기서 도우즈가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는, 바로 그것은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명사를 받는 그냥 부정대명사 원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수일치도 잘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to challenge. 여기서 오형식 개념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llow라는 동사, 그리고 your own views라고, 이걸 목적어로 잡아주시고 오형식 동사라고 생각했을 때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 challenge라는 투부정사의 태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공부를 합니다. 서로 주어동사 관계라 봤을 때 얘가 이걸 하느냐 얘가 이걸 당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똑똑한 학생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있기 때문에 목적어는, 그렇죠, 이 동사의 행위를 당하는 목적의 대상이 지금 주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는 to be challenged를 수동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 few, 이거는 이제 내용 해석을 필요로, 그러니까 맥락을 잡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a few는 이 a few하고 few의 의미 차이만 좀 잡아주겠습니다. a few는요, 조금 있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긍정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few로 바꿔서 거의 없는의 개념으로, 부정의 개념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they accept it. 이 문장은 앞에 only를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only로 시작하는 이 부사구가 먼저 나왔다고 봤을 때, 끊었을 때 뒤에 주절의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they, 이 accepted it을 도치된 구문으로 바꿔서 did they accept it. 이때 이제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은 only하고, 이제 only가 단독으로는 절대로 도치를 뒤에 시킬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줬습니다. only가 문두에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건 도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문법 시간에 공부를 좀 강조해서 배웠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문법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안 눌렀네요. 그 다음에 출제율과 난이도를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출제율은 사실 수일치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도우즈냐 원스가 답이냐 도우즈가 답이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원이 답이냐 원스가 답이냐 대시 답이냐 도우즈가 답이냐라는 명사하고 명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같은 대상, 비교 대상의 명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를 이제 출제할 것 같아서요. 출제율은 한 3점 정도를 잡을 거고요. 난이도는 사실 이게 비교 뉘앙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이제 파악하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1, 2등급 학생일지라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3.5점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율은요. 오형식은 워낙 유명하고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리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4.5점 이렇게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동사의 태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서 오형식의 개념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딱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율은 사실 이 a few하고 few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오는 형용사거든요. 수량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나오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제율은 한 3 정도 주고 싶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는 요거를 구분하는 이 문제라기보단 그 문 맥락을 잡아서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 2등급 학생들한테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거라서 난이도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4로 잡을 거고요. 출제율은 그래도 부정 도치 개념 중에서도 only가 나왔을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율은 한 3 정도 주고 싶고, 요즘에 도치 문제를 최근에 좀 너무 많이 풀어서 한 4점으로 주고 싶고요. 난이도는 3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공평 이제 하셨는데 뭐 발음하시는 거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에 부합하게 상당히 표현을 빌리지 않으면 통통 튀고 또 이렇게 집중력을 아주 가져갈 수 있게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역시 뭐 노련하고 또 강의 경험이 많으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그 목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건 이제 어떤 타픽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 필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견해,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설명이 되어져야지 이 글을 좀 잘 애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1번 문제에서 도즈가 원주로 바뀐다는 그 부분은 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데 조금 명확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학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강평치고는 상당히 집중력 있게 제가 들었고 또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박소연 선생이 지금 강평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포맷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2등급에 맞춰서 설명하면은 조금 더 간소화되어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설명을 보면 어쩌면 4등급, 5등급에 맞춰서 설명하지 않았나?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1번의 1번 문제를 풀었을 때도 본인이 오류가 있었잖아. 근데 본인이 난이도 5분의 3.5 그 문제를 틀렸어. 그럼 본인이 3.5 정도 난이도 틀렸다는 뜻인가? 본인도 틀렸을 때는 뭐가 거의 5분의 5에 가까운 문제잖아. 난이도가 그러잖아요. 본인도 몰랐으면 모르는 데다 그 문제 어렵잖아. 그러면 난이도는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각적인 사안들을 이런 강사 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것을 배우고 또 아는 것을 나눠주고 자랑하고 그러자는 의미로 우리가 강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맞춰서 스피드하게 판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말을 빨리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건 마땅히 그렇게 좀 잘 자리 잡고 있고 설명의 간격을 등급 컷에 맞춰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뺄 것인가 그것만 본인이 고민해 가면서 연구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